안녕하세요. 김민규 팀장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금융기관 현황 및 예금 취급기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금융기관의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은 당연히 금융을 취급하는 곳이죠.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금융이란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이 금융을 취급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이 경제를 하는 주체 중에는 돈이 필요한 곳이 있고 돈이 남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곳을 자금의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와 둘이 같이 그냥 동시에 만나가지고 둘이 계약을 체결하면 될 텐데, 사실 그거를 찾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찾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거를 대신해 준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 결국 보면은 여러 가지 저축을 받아가지고 이 저축을 받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 주로 기업들이 되겠죠. 기업들이 투자할 때 이제 거기다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 혈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금융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돌질 않으니까 이제 그 혈액이 돌지 않으면은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금융이 경제에 있어서는 혈액순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매개를 하면서 그냥 말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은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채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자금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그 매개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융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로 이 매개체는 통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지만 크게 본다면은요. 자, 예금은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1금융권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은행입니다. 은행. 근데 이 은행에는 일반 은행이 있고 특수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현재 특수은행법,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은행은 다 일반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주로 제2금융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은행만큼 광범위하게 예금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회원이나 조합원끼리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곳, 이거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협동조합, 또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또 우체국보험, 이렇게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드, 투자상품이라고 하죠.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투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신 전문업법에 의한 여신 전문회사라든지 벤처 캐피탈 회사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이런 곳을 이제 기타 금융회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한테 몸에 와닿는 곳은 예금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은행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뭐냐? 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곳이